정말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고소를 당하신 분들의 좀 제가 느끼는 공통점은 뭐냐면 그게 다 우리한테 나중에 불리한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피의자의 어떠한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 믿어주는 편이기는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백준현 변호사입니다. 그 동탄 헬스장 무고 사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가 있었죠. 너무 철진한 이슈인가요? 오늘은 성범죄 무고와 관련해서 억울하게 피의자, 피고인 신분이 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기에 앞서 그건 확실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요. 정말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우선 어떤 실질적인 대처 방법을 논하기에 앞서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 억울하게 성범죄 고소를 당하신 분들의 좀 제가 느끼는 공통점은 뭐냐면 일단 사과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런데 이게 남성 입장에서 내가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닥쳐왔을 때 사과를 과연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여성이 특정 행위에 대해서 너 이거 지금 성범죄야 라고 겁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 지금 너 성범죄로 고소할 거야 라고 하면 100이면 100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사과합니다. 너무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부터 해서 제발 성범죄로 고소하지 마. 근데 그게 다 우리한테 나중에 불리한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성범죄라는 것이 양측의 어떤 대립되는 진술 외에 이렇다 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강간을 당하려다가 내가 그 현장을 벗어나서 즉시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상대방의 DNA를 채취할 수 있는 옷가지 등이나 이런 것들을 국과수에 보내기도 하고 곧바로 그 CCTV, 주변 CCTV를 확인하는 등 그 진술 외에도 어떤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되게 이제 허위로 고소를 할 때는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고소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CCTV 보관 기간 때문에 CCTV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기타 당연히 몸에 묻은 DNA나 이런 것들을 채취하는 것도 곤란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진술 싸움이 됩니다. 근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해자 편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의 어떠한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 믿어주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양측의 진술이 대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성이 과거에 남성이 나한테 성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문자가 있다, 기록이 있다라고 제출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리해지죠. 더군다나 이 허위 고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예 없는 사실을 고소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내가 저 남자랑 생판 모텔에 가본 적도 없는데 내가 저 남자한테 모텔에서 강간을 당했다, 중간간을 당했다 이렇게 고소하는 경우는 드물고 일단 모텔은 갔어요. 모텔은 갔지만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 라고 주장을 한다거나 혹은 내가 술에 굉장히 많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내 의사에 반해서 나는 간음을 당했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존재하기 때문에 남성 입장에서도 네 맞아요, 모텔 가서 성관계 한 것은 맞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게 돼요. 근데 결국 핵심 쟁점이 뭐냐면 합의하에 했냐 그렇지 않느냐인데 변호사로서 이 실무상 좀 느끼는 점에 대해서 같은 변호사들끼리 좀 얘기하는 게 있는데 사실 반우스갯소리긴 합니다. 사실 이 형사사건에서 검사한테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판사는 사실 객관적인 증거에 한해서 이것이 유죄로 입증되었느냐 혹은 유죄로 입증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 무죄를 선고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무고한 사람이라서 무죄를 선고하는 게 아닌데 이해는 합니다. 그 판단기관으로서 어떤 정의를 집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거가 좀 불충분한데도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저는 굉장히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얼마 전에 그 대법원 판례가 좀 변경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서 기조가 살짝 바뀌긴 했지만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과거에 그 다음에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는 맞는 말이긴 합니다. 법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좀 치우쳐져 있었죠.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도 이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억울하게 고소당한 피고인의 입장은 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사기관이 굉장히 치우쳐져 있다, 피해자 입장이 치우쳐져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최소한 그 법관, 그 판단기관으로서 그 판사가 판결을 할 때는 너무 좀 검사한테 치우쳐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 판결문은 이런 것도 적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고소인의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람의 무고의 동기가 불분명하다. 이게 너무 위험한 말이에요.
아니 무고의 동기가 불분명한 게 어떻게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 얼마 전 뭐 대법원 판례 변경을 통해서 기존의 기조를 살짝 변경하긴 했어요. 뭐 언제나 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뭐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좀 기조를 좀 바꾸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실무상 이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이게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너무나 좀 힘들어요. 그리고 왜 피고인 피의자가 그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지 현실이 그렇습니다. 검사한테 입증 책임이 있는 건데 반대로 좀 바뀌어 있죠.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게 얼마 전에 정말 좀 황당한 일을 당해서 그래요, 사실. 물론 모든 수사기관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수사관이 그렇지 않지만 모든 집단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뭐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뭐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뭐 법관, 뭐 검사, 뭐 수사관, 뭐 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는 이게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었습니다. 거의 동탄 그 헬스장 무고 사건과 비슷하게 너무나 명백하게 이것은 허위 고소였어요. 허위 고소. 왜냐하면 뭐 자세한 얘기는 좀 해드리기 어렵지만 그 스폰 관계에 있는 여성과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폰을 좀 정리하고 과거에 뭐 빌려주었던 돈이나 아니면 뭐 증여를 했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뭐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나 이제 너랑 관계 정리할 거고 너한테 빌려줬던 돈 아니면 명품 이런 거 좀 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합의하에 했던 모든 그 성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했어요. 근데 사실 그 연인 관계고 뭐 성관계를 얼마나 많이 했고 서로 얼만큼 이런 음담패소를 주고받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한테 그 당당하게 조사를 받고 그리고 그날 그 증거를 전부 제출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당당하신 분들이 이제 조사를 받고 나면 약간 생각이 좀 바뀌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허위 고소니까 좀 당당하게 혼자 가서 받았는데,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피해자한테 좀 편향되어 있죠. 그리고 본인의 성범죄자로 낙인 찍고 그리고 수사를 진행하는 그 모습에 그 다음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선임을 하고 가셨는데 이게 사안을 보니까 이건 명백하게 허위 고소, 이거 재판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는 처분이 나와야 되는 사안이었는데, 그리고 이미 증거도 다 제출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수사관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그 다음 수사관에 전화를 해봤는데 아니 증거를 조사한 그날 밤에 바로 검찰로 송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만큼 많은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거 검토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로 이제 송치했다고 하니까 너무 황당했는데, 일단 그래서 이제 담당 검사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는 게 불법 아닙니다. 판사랑은 통화하면 안 되지만 검사랑은 사안에 대해서 통화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검사도 보더니 아니 이거를 이렇게 처리를 했네라고 굉장히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도 제출하고 충분히 통화로 얘기도 나눈 다음에 검사가 이제 뭐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 수사 요청을 내리거나 아니면은 뭐 보완 수사 요청 내릴 것도 없으면 자기 선에서 이제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한 거죠. 이게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의 입장은 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경찰권이 조금 강화가 돼서 경찰도 어떻게 보면 판단기관의 성격도 조금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런 일을 얼마 전에 겪고 나니까 이거 성범죄로 이게 너무 편향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또 좀 강하게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좀 어떤 시대냐면요, 그 성인지 감수성 뭐 이런 단어들이 좀 나오고, 그리고 사실 그 어떤 강간죄의 객체나 이런 것들은 뭐 바뀐 지 굉장히 오래되긴 했지만 성범죄의 객체가 원래는 뭐 여성에 국한되어 있기도 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걸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남성도 그 성범죄의 객체가 됐는데, 요즘은요, 예를 들어서 뭐 직장 상사가 자꾸 그 지각하는 직원이 있어서 오늘도 지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좀 일찍 좀 다녀라 하면서 엉덩이를 한번 쳤어요. 그거 고소합니다. 고소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벌금 한 200만 원 나옵니다. 요새는 이 남성들 간의 어떤 이러한, 과거에는 좀 그런 걸로 성범죄로 고소를 한다고, 이런 걸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하는 것들도, 동성들 간의 성범죄도 굉장히 사건이 많아졌습니다. 시대가 좀 변화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여러분들은 이 지금 실제 실무상 어떻게 처벌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사기관과 판단기관이 성범죄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동성 간의 어떤 터치나 이런 스킨십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조언을 좀 드리자면, 이게 아까도 뭐 언뜻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성범죄로 이제 고소를 당했을 때 좀 당당하신 분들이 있고 좀 극과 극에 계세요. 이건 정말 큰일 났다. 나 자칫 잘못하면 정말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걱정을 하셔서 곧바로 사무실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 내가 당당한데
무슨 성범죄자야 라고 생각을 해서 당당하게 경찰과 검찰에 가서 혼자 가서 조사를 받으시고 거기서 충분히 내가 소명을 했다고 생각해서 경찰에서도 당연히 무혐의 처분이 나오겠지,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홀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제 생각과는 다르게 경찰은 검찰로 송치를 하고 사건을, 그 검사는 이제 기소를 하죠. 기소를 하게 되면 그제서야 좀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재판에 가서 늦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툰다고 해서 뭐 무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 뭐 그런 것들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끝낼 수 있었으면 끝내는 것이 좋고 검찰에서 끝낼 수 있으면 조기에 좀 끝내는 것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성범죄 같은 경우는 뒤따르는 부수 처분도 굉장히 좀 무겁고, 뭐 혹자는 이게 뭐 사회적 살인에 뭐 준한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성범죄로 내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그 즉시 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받으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좀 중구난방으로 제가 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어떤 소회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순차적으로 좀 더 기술적이게 성범죄로 내 허위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